제가 의원님 오시면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실탄과 직접적 물리력 폭력 행사한 예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 있냐? 경고성 계엄, 소위 얘기하는 평화로운 계엄 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탄약이 불출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2만 발 이상의 탄약이 불출돼가지고 들고 왔죠. 그리고 그걸 국민에게 쏘려고 했었죠. 다만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군인들에게 쭈뼛쭈뼛했거든요. 야 이게 내가 오는 게 맞아? 네. 그리고 국회 들어오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특전사가 그 유리창을 깨면서 담을 넘으면서 화분을 옆에 옮겨 놓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나요. 예. 계엄군이 그런 계엄군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이걸 윤석열이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이 시킨 거냐 드러내 이거였거든요. 유리창은 깨더라도 화분은 깨면 안 돼. 네. 근데 그 마음이 뭐냐고 하면 예. 계엄군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특전사 예, 예. 내가 불편부당한 지시를 받긴 받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당시의 무혈 사태를 막았던 거지. 그렇습니다. 뭘 윤석열이 막아요. 그러니까요.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일 국회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지하에 가서 단전함을 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국회가 한 그 지하 맞아요. 1층 공간이 예. 한 30초 가량 단전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걸 시간만 좀 앞으로 돌려서 그걸 국회 본청 전체가 단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끔찍합니다, 어머니. 아니 표결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 전자로 하기 였다면.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자기가 한 게 없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전사령관하고 윤석열의 대화 속에서 특전사령관한테 윤석열이 그거 봐. 몇 명 해라고 했잖아. 네. 그 옆에 있는 김용한테 야 내가 병력 더 넣으라고 했는데 니네가 부족했잖아. 이 정도면 된다며. 네. 라고 그렇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돼. 내가 책임질게 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네. 윤석열이잖아요. 왜 그런 증거들을 지기현 판사는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단죄 재판이었어야 되거든요. 네. 단죄. 예,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친위 쿠데타, 어떠한 형식의 내란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네. 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설명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위험성,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위 자체들이 정말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에 나온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니었으면은 정말 지금 대한민국 이 재판 자체가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란이 성공을 했다면 지금 군사법원으로 다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위험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엄중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피고인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을 담아내면서 네. 그 심지어는 계속 안타깝지만 예. 예, 그죠 마치 그 예. 정말로 이러저런 사정이 뭐 예. 있다는 건 알겠지만 군대를 국회를 보낸 건 잘못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지적을 팩트니까. 하거든요. 예. 그것도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의 군대를 보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는데 네. 이번 판결문 자체에는 선관위 군대와 관련된 것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어제 발표한 그 요약 발표문 네. 대국민 어떤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발표문이잖아요. 네. 여기에 선관위 내용도 빠져 있고 언론사 단전 단수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내란의 어떤 큰 그림 자체를 평가하는 게 빠져 있어요. 예. 몇 번을 반복해서 아유 국회에 군대를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네. 예. 뭔가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아쉽고 안타깝죠. 지기현 판사의 좀 뭐 이게 특정 판사를 거론해서 좀 거시기 한데요. 네. 근데 인식의 가장 단면을 볼 수 있었던 거 제가 충격받았던 어제 설명문 중에 그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치면 훔칠 안 수는 돼. 없다. 예. 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한 방 맞았어요. 저도요. 와 이 양반 뭐지? 내란이 성경을 읽는 그런 경건한 네, 성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와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지? 예. 자기 말로 한간 자기 입으로 군인이 총을 들고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잖아요. 네. 그 사실은. 그럼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계의 촛불이를 겨눈 네. 무지무지한 폭동을 일으킨 건데. 자기 말로 폭동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성경을 읽는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양반의 인식의 저간에는 뭐가 있냐. 야,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 억울하게 당했어라는 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네. 뭐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실제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김용현, 여인현,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한 것은 맞는데 여기서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이 실제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 격정토로, 하소연, 답답함 아니, 이것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이요. 똥별들하고 왜 밥을 먹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밥 먹고 뭐 답답함, 하소연, 술 불만 친구 할 토로, 사람이 없어서 격정토로 이걸 해야 됩니까?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군인들 특유의 충성맹세나 어떤 복종과 그 어떤 그 또 민간인들과 다른 그런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예.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잖아요. 조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네. 저희가 사관학교 위탁 교육생이 나와요. 오, 예, 예. 예. 이제 뭐 헌병 같은 경우는 형법이라든지 위탁 교육생이 나오는데 위탁 교육생을 조교로 한번 써본 교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일반 대학원생 조교 못 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관학교 출신들 위탁 교육생들은 오자마자 네. 모든 책을 앞열을 쫙 맞춰놓고 예. 각 일단 잡고. 각 잡고. 교수님 들어오기 전에 일단 출근한 건 기본이고요. 네. 일반 대학원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성심을 보이거든요. 예. 딱 그 사관학교 출신 위탁 교육생 조교 한번 써봤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 대학원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군인인 집의 아이들은 네. 들어오면서부터 신발 정리부터 신발부터 하고 정리하잖아요. 원위치. 그럼 다 원위치 해야 돼요. 군인들하고 술 먹고 저녁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어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마음껏 누리는 군 통수권자로서 그런 순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기하려고 장기간 마음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왜 12월 3일이냐? 하필이면 그 이튿날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 다른 날짜 할 수 있었는데 왜 12월 3일이냐?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일망타진 계획을 맞아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여러 군데 국회의원들이 가 있으면 한꺼번에 잡아다가 그 영역백에 가둘 수가 없어서 일망타진 계획을 세운 거다.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바로 그게 예. 치밀한 내란의 계획의 그렇습니다.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있을 때 네. 회기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우리가 해제 의기를 빨리 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어. 이 예. 멍청한 인간을 봤나? 예.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을 일망타진해서 저기 번에. 수방사 그렇죠. 감옥에다가 삐원원. 삐원 벙커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치밀한 계획 아니면 뭐가 더 치밀한 계획입니까? 심지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3,000명 수용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시켰고 체포명단 받아서 출입국관리소가 공항에 그러니까 대기. 치밀한 계획의 증자는 너무 차고 너무 넘치는데 많죠. 예를 예. 들어서 수방사 친구들이 국회에 와서 특전사인가요? 수방사 국회 와가지고 특전사 사전에 수방사 나왔죠. 예. 예. 사전에 조사까지 다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런 거 하물며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예. 그걸 다 외면해요. 어제 판결에서. 네. 그렇죠. 의원님 맞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미리 와서 국회에 와서 그 그럼요. 뭐지 조감도 이런 거 설계도면 설계도면 다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잖아요. 20-30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수방사가. 그런데 올해 유독 예. 수방사 아이들이 국회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그 치밀한 계획의 증좌들이 차고 넘치는데 지규현 판사는 왜 이런 판결문을 썼을까요? 글쎄요. 그 우선 전반적인 진행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첫 번째 일단 재판이 너무 길었어요. 작년 4월 4일 탄핵 이제 일종의 징계 재판이거든요. 네. 탄핵이 나온 이후에 이제 형사 재판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이 당연히 조금 더 내용이 치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어떤 그리고 그런 그 일단 시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네. 이 판결문 자체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거 완전히 피고인 입장을 두둔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을 썼는지를 선회하자면 네. 당신이 그 어떤 좋은 마음을 먹었더라도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이건데 네.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네. 마음이 아니 좋은 사람을 마음 다 자체가 죽이려고 아니라 했던 거잖아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렇습니다. 범죄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예.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들었죠. 예.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도 정말 최후 진술을 하는데 앉아서 하는 사람 좀 처음 봤고요. 방청석 향해 하는 사람 처음 봤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 형을 내릴 때 존댓말로 형을 내리는 사람 처음 봤잖아. 예. 30년입니다로 했나 끝났나요? 예. 예. 글쎄요, 저는 전반적인 진행 자체에 너무 이제 피고인의 입장을 예. 배려하는 진행을 함으로써 이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좀 퇴색시켰다. 이게 있고요. 사실은 어제 재판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무기징역과 관련된 그리고 판결문의 아쉬운 점을 얘기하지만 이 판결문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혀야 되는 게 김용군 윤승영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 이 두 이제 한 명은 군인으로서의 네. 어떤 한 명은 경찰로서의 내란 어떤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노상원과 함께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 경찰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미필적 인식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미필적 인식으로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무죄를 내릴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아예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판이다. 네네. 예.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상민 판결조차도 뒤집는 거예요. 네네. 네. 왜냐하면 윤승영 수사기획 조정관을 어제 지겸 판사는 하급 네. 네. 간부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음. 대한민국 치안감이에요. 네. 치안감. 네. 그러면 경찰에서 아주 고위 간부예요.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포고령을 따랐다라는 예. 취지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이 내란에 성공해서 윤석열의 지시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 자들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나는 지시를 따랐는데 뭐 포고령에 따라서 그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절대 어제 판결 중에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된 네. 그리고 뒤집어야 될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 바로 잡아야 될 판결 중에 하나가 윤승영 수사기획 조정관에 대한 무죄 부분입니다. 예. 이거 무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김용군 헌병대장의 역할이 어떤 거였죠? 노상원 씨랑 같이 롯데리아에서 그쵸. 아, 롯데리아에도. 하면서 예. 이제 정보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예. 인원 구성해주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문상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내란 기획에 함께 참여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됐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회의와 가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란 모의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 그러니까.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포고령을 단순히 따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밤에 포고령이 딱 떴을 때 네. 이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포고령 위헌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헌법 소원을 제기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포고령은 대한민국 군인이나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공무원 그런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딱 떴을 때 이거 내용이 이상하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고령에는 뭐 국회 정치 개입, 군인으로서 국회를 개입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처단한다라든지 각종 영장 없이 체포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 포고령을 따랐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사실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걸 보면서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개헌버스 탄 사람들 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각종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지금 이 판결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다 다투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내란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오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판이고 항소심에서는 아예 내용 자체가 뒤집어져 다시 판단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더 중요한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예. 부분이다. 그 윤승영 수사기획 조정관이 한 짓이 뭐냐고 하면 경찰력 100명을 동원해서 맞아요. 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전에도 나오잖아요. 야, 경찰인 거 드러나지 말고 사복 입고 나가. 아, 조짜서 5명씩 조짜 가지고 국회에서 잡아야 돼. 예. 라고 했던 걸 지시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 지시를 수행한 사람이 영등포소에 있는 아. 사람들이고 예. 경찰 일선 간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TF를 가동해서 예.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예. 대해서 청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윤석열이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 밑에 작업이 불가능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네. 그 내란 재판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른바 내란에 부역했던 네. 자들을 다 끌어내서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각 부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해산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다툴 명분을 준 거예요. 예. 지기현 판사가 예, 실제로. 이거 당신들 다 싸워서 다 무죄 받아 네. 이런 여지를 남겨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요 재판 진행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보면은요. 네. 만약에 지기현 판사 재판부가 이제 3인 재판부잖아요. 이게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을 인정하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으면 네. 그러면 우리 범죄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부하 수행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거나 예. 아니면 내란 부하 수행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이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하 수행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끌고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범이 안 되면 종범이라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내려 중요 임무 종사를 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어야 돼. 근데 네. 보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좀 애매해. 무죄 이렇게 갔거든요. 네. 이거 되게 위험한 판단인 거예요. 예.